사실 개별 그 부문들의 공약을 설명드리기보다 그 중에 일부는 이미 이제 그 문재인 후보께서 공약화해서 발표한 부분들도 있고 또 일부는 지금 검토하면서 공약으로 채택돼 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저희 당에서 소비자 프렌들리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킨 배경하고 그런 배경 아래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아까 민병두 위원 그 축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경제 성장하고 소비자 문제가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출발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아까 이 박명인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모두 찬동하지만 제가 조금 더 보완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경제 성장의 문제하고 소비자의 문제를 상충하는 문제로 보지 말자.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문제를 잘 해결해야 경제 성장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제가 60, 70년대 예를 구태여 든 것도 60, 70년대 경제 성장조차도 소비자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라든가 일자리 문제, 뭐 이런 부분들도 모두 소비자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중소기업 상품을 별로 애용하지 않는데 중소기업이 어려움에서 극복될 리가 없고 소비자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브랜드 있는 기업 수가 아주 작은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기업 수가 늘어날 수가 없죠. 문제는 소비자의 머릿속을 해결책이 오히려 있다고도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안전 불감증이라든가 사고 등으로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도 소비자가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어가지고 기업들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조금 실수했다가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내 요컨대 소비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는 정부의 규제나 감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또 아울러서 최근에 뭐 경제 민주화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논의되지만 이거를 정부 권력이나 검찰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다면은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경제 독재화를 가져올 것이다. 소비자와 투자자가 감시하는 사회를 만들지 않고는 그런 문제도 해결이 불가능하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의 수준이라는 것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소비자,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해하는 수준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뭐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신기술의 개발보다도 신기술을 이해하는 소비자 집단의 존재가 더 중요한 부분이다. 뭐 이런 그 배경 아래서 그 제가 이제 민주당에서 저한테 이쪽 소비자 쪽의 전문가들을 좀 모여달라고 그랬을 때 이런 얘기에 동의를 한다면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저는 사실 뭐 민주당을 대표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지금도 학교에서 뭐 강의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학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이제 배경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 민주당이 이런 배경 아래서 내놓은 몇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당하고도 좀 협의가 된 부분인데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런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비자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정책, 집행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까 박명인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만 가지고는 이 다양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직속 아래 소비자 정책 조정기구를 만들겠다. 물론 구체적으로 그 조정기구 안에 어느 정도의 인력과 어느 정도의 집행력을 갖게 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비자 관련 전문가님들하고 협의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해결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집행 조직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한테도 불편을 적게 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소비자 행정 조직을 강화해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여러 가지 소비자 운동들도 심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나갈 것이다. 이제 뭐 소비자원 같은 전문 기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 시험 검사 기능들을 강화시켜서 소비자들이한테 그 지원 기능을 충실하게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그 여러 가지 권리의 강화들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징벌적 그 배상제라든가 단체 소송제 생략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의 과징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좀 더 지속적이고 충실한 이 기금이 설치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최근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피해의 원인이 복잡하고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현재 민사법 체계 가지고는 좀 곤란한 면이 있어가지고 피해 보상의 그 부담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 일부 그 피해자의 경우에 중소기업의 가습기 살균제를 쓴 피해자들은 그 중소기업이 도산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살균제를 하나만 쓴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썼을 텐데 그런 문제들은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구조가 있어야지 그런 부분들도 구제를 할 수가 있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의 선택 역량이 결국 우리 경제를 이끌고 이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경제를 선진화시켜 나갈 텐데 현재 그 1372의 기능이 민원 상담 창구 정도로 그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소비자 정보 포털로 발전시켜 가지고 시장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 역량도 강화시켜 나갈 것이고 또 아까 뭐 금융 관련해서도 그 발표자께서 소비자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비자 교육과 소통 공간을 마련해서 소비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안전 관련 걸 좀 생략하고 안전에 대해서도 뭐 그 기본적으로는 정보 수집 체계를 강화해 가지고 이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는 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고요. 끝으로 이 소비자 지향적 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데 가장 역점을 두어 가지고 소비자의 권리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경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경제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겠다. 요컨대 경제 정책의 프레임을 바꿔 나가겠다는 거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대로 발휘하도록 할 것이고 또 중소기업이라든가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소비자가 중소기업 상품을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뭐 중소기업 소비자 피해 보상 제도 같은 거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우리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공약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